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그 과학적 증명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야기고, 예, 그 지난번 거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의 히스토리컬 팩트에 대한 과학적 증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빨간색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방법과 동시에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체크해 봐야 될 부분,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트 오브 몬트 팩트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스 프로포지션을 만들고, 커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 프로포지션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바로 요 부분을 이렇게 다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그 제일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그 일단은 AS 그 인식 시스템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은 좀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 어떤 시스템이 인식 시스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식 시스템에는 state of moment fact와 definition과 question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core cause 원인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아웃풋이 있고 그 아웃풋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죠. 먼트를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되죠? 예, 셀프 인식을 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떤 인풋이 있고, 그죠?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인식 시스템에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요 각각을 전부 요런 하나의 유닛 시스템으로 보시면 쉬워요. 네. 유닛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크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유닛 시스템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작은 유닛 시스템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있고, 아웃풋이 있고, 예. 예, 요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요게.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증거에 대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증거에 대한 게 뭐냐면 어떤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어요, 그죠? 팩트가 있고, 이 팩트를 뭐라 하죠? 예, 증거 혹은 증명을 해서 내가 뭐라죠? state of moment of fact를 예,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죠.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증거로서의 증명을 하겠죠. 왜 사실인지, 왜 이 히스토리컬 팩트가 사실인지를 그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시스템이 전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 팩트와 이 팩트를 받는 인풋과 이곳의 명제 P이면 Q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죠. 그래서 뭐예요? 네. 원래는 뭐예요? 이게 참여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참여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게 참여라는 게 그냥 참이 아니라 이 근거를 통해서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P이면 Q이다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언급된 이 사실들, 여기 언급된 이 사실들이 이런 식의 인식을 타고 이렇게 추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증거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예.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자연에 대한 거를 했었을 때 썼던 과학적인 증명 방법. 예.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예. 그리고 이 과학적인 증명 방법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absolute observation 있죠? absolute observation 있죠? 그 다음에 experiment가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뭐죠? 예, theory가 있죠. theoretical proof. 아이쿠, 자꾸 틀리네. 그렇죠? theoretical proof. 예.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래요. 그래서 historical fact라고 해도 historical fact라고 해도 예,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예, 과학적인 증명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많이 알려진 게 이거죠, 이거. 예,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자가 혹은 신문사가 기레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뭐 이제 선호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예,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진보, 그죠? 것만 사실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수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 신문사의 기사는 정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예, 당연한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인식을 하셨어요.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요런 걸로 가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신문사 기사는 그죠? 예, 거르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기준이 뭐예요? 거른다는 기준이 신문 기사기 때문에 거른다는 거야.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이 진보 성향을 가진 곳이나 보수 성향을 가진 곳이나, 예, 자기네들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를 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 제대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양쪽을 보는 방법이, 예,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진보 성향인 애들은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이만큼을 얘기를 해요. 예, 사실이 팩트라는 게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은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했나? 그냥 A, B라고 할 걸 그랬나?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예. 이만큼 가운데 틀림없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겹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부분은 장담할 수 없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양쪽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을 판단하는 방법은 한쪽 말이 무조건 사실이고 한쪽 말이 거짓이다. 혹은 이쪽이 사실이고 이쪽이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듣고 거기에 A, B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진보 쪽 거를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진보 쪽 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진보 성향 가지신 분들도 기사를 보실 때 보수 쪽 걸 보세요. 예. 틀림없이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만큼만은 사실일 가능성이 한쪽에서 뻥튀기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히스토리컬 팩트에서 정확하게는 히스토리컬 팩트에서 스테이트 오브 모먼트 팩트라고 클레임을 하는 많은 사안들을 관찰하실 때는 양쪽을 다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공통된 그래서 한쪽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팩트로 인정하신 다음에 그죠? 객관적인 혹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봐 줄게요. 예.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많이 나오지만 대전, 예.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해요? 예,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겠죠. 뭐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가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예, 일어났다. 이게 추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과학적 증명이 뭐예요? 여기 과학적 증명이 이거예요. Absolute Observation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직접은 못 보죠, 그죠? 직접은 못 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 사진, 비디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글, 미디어, 책, 그죠? 신문, 그 당시, 그러니까 활자, 예. 이런 것들이 이 Absolute Observation에 해당이 돼요. 물론, 지금은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조작의 여지도 있고, 실제로 조작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게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을 때는 내가 40년, 5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시대적 사건들을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가, 그거를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불가능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전에는 뭐예요?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있기 양피지 뭐 이런 거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이제 문자가 대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시간을 거스르는 거거든. 시간을 과거의 시간의 어떤 내용들을 미디어 들어오는 거에 담아서 그걸 미래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문자가 대단한 거고 사진이나 비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대단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양피지가 있었고 그 전에는 뭐예요? 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당시에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말을 전달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이걸 사실로 인지하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이게 감정적이라는 거지. 감정적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역사서 혹은 역사적 사실을 적은 어떤 글들, 이분 역사서조차도 이렇게 되죠. 사진이 대단한 이유가 뭐였죠? 사진이 대단한 이유가 그렇죠. 역사적 사실을 가장 그 당시에 책으로서는 혹은 양피지나 문자로서 보여줄 수 없었던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근데 얘는 뭐가 없죠? 시간성이 없죠. 시간성이 없죠. 비디오가 뭘 가능하게 했어요?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bsolute Observation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Absolute Observation은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Absolute Observation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이건 Scientific Fact도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떤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었죠, 그죠? 그리고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게 생기면서 이게 사실이야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히스토리컬 팩트의 가장 큰 히스토리컬 팩트에서 앱솔루트 observation의 가장 큰 문제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진이 나올 때 조작 못했죠. 처음 말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문자가 나오면서 뭐가 가능해졌어요? 계약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뭘 가능하게 만들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만들죠. 그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엔 뭘 해요? 또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하니까 뭐가 나오죠? 사진이 나오죠. 사진도 또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비디오가 나오죠. 비디오가 나오고 비디오도 요즘은 조작 가능하잖아요. 그죠? AI나 이런 걸 써서 조작이 가능하니까.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absolute value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작되지만 않았다면, 그죠? 이거 특히 사진하고 비디오는 조작되지만 않았다면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죠. 하지만 글은 아니에요. 글은 이제 말에 가까워서 글은 감정이 실린다는 말이에요. 감정이 실리죠. 물론 뭐 사진이나 비디오도 뭐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감정이 실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감정을 싣지 않고 넣을 수 있는 히스토리컬 팩트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아까 과학적 증명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아까 absolute
예. observation 있었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두 번째가 experiment.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일단 실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회과학 쪽에서는 실험이라고는 표현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historical fact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왜 이거를 하느냐, 왜 익스페리먼트를 하느냐. absolute observation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absolute observation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착하냐, 뭐 착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 발전하지 않고 있느냐, 정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가져올 수는 있는 자료가 한정적일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혹은 알 수 있는 팩트가 한정적일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죠. 그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뭘 해요? 통계기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통계기법. statistical analysis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들죠? 모델을 만들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그 통계 기반의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의 조건을 심플리파이 해서 이 모델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그죠?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맞는 조건들, 그죠? 이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definition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뭐예요? statement of assumption. 그래서 이 모델을 A라고 하고 이 모델을 B라고 했을 때 이거에는 항상 귀속 관계가 존재해요. 모델 B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뭐냐면 스페셜 케이스라는 거예요. B라는 거는 뭐냐? A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모델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 모델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 조건들이 여기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이게 defini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뭘로 증명이 되죠? 수학으로 증명이 돼요. 수학으로. 그래서 이 A 모델과 증명이 된 B 모델이 같느냐를 가지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사실들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 사실이 데이터가 될 때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일 잘 디스크라이브 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 데이터를 accept 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실 말고 다른 사실이 있어요. 다른 사실이. 예? 근데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accept가 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accept가 돼야 돼요. 데이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이걸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니까 참이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F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 스테이트먼트는 뭐가 돼요? 자, 이 스테이트먼트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가 되는지를 알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네. 이게 데이터를 선택하는 조건이 맞는지, 통계 기법이 맞는지, 그 모델이 맞는지, 그리고 이 define이 잘 됐는지, 수학적 검증이 됐는지가 먼저 다 확인이 돼야 돼요. 네, 먼저 다 확인을 했는데 다 확인이 됐어. 다 참이야. 다 참이야. 다 참이야.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상황이 나오고 이 상황이 나왔어. 그럴 경우에 이 스테이트먼트는 유인 명제가 돼요. 예. 그죠? 그리고 유인 명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로 사실을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틀림없는 참이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틀림없이 F거든.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unknown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가 과학적인 증명 혹은 과학적인 증거에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일단 과학적인 증거 혹은 과학적인 증명이 어떤 건지 복습을 할게요. 첫 번째는 observation이죠. 그죠? observation이고 두 번째는 experimental. 그리고 이 experimental은 어떻게 돼요? 이런 단계를 거쳐요. observing을 하고 리설트를 보고 통계적 모델을 써서 describing 모델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디스크라이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theoretical은 또 observe를 하고 thinking을 하고 또 thinking을 하면 이제 absolute 모델을 만들죠. 혹은 deterministic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 모델입니다. 물리 운동 그죠? 운동 그 다음에 뭐 전자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observe를 하고 thinking을 하고 probability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과학적인 증명 혹은 과학적인 증거 이런 건데, 여기서 이래요. 뭐가 있냐면은 다 시작이 experimental이 됐든 theoretical proof가 됐든 뭐가 있죠? observing이 있어요. observation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뭘 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what을 찾아야 되는 거죠. what을 찾아야, 이걸 뭘 할지를 알아야,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요? observation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observation을 하고. 그래서 what이라는 게 뭐죠? what이라는 게 이 what이라는 게 바로 knowledge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knowledge는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 이론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론적인 측면은 scientific이죠. 그리고 이거는 historical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만, 그죠? 이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만 뭘 볼지를 찾는단 말이야. 뭐를 관찰을 해야 될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반대로 보이는 만큼 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경험이, 그죠? 이게 observation이 이게 뭐하고 일맥상통하냐 하면 경험이라는 거랑 일맥상통해요. 경험이라는 거랑.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해야 뭐죠? 그만큼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경험을 많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험이라는 게 이거라고 absolute observa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지구가 어떤지 알았어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 줄 알았다고. 편편한 줄 알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하늘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근데 그게 다 바뀌었죠. 뭘로? Absolute Observation으로 바뀌었죠. 이거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랐어요. 이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지구가 돌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보는 게, 많이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개가 상호적인 거거든요. 보이는 만큼 알고, 그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해도 누구는 100이라는 거를 깨닫는다고 하면 누구는 10이라는 것밖에 못 깨달아요. 어디서? 팩트에서. 진리, 진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팩트에서. 그러니까 이 팩트를 깨닫는 게 많이 알고 경험을 할 때랑 모르고 경험을 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런 난리지를 익히는데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식적인 것과, 그죠? 이론적인 거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한 것과 사이언티픽한 거는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다르고,
지식적인 거는 뭘로 보통은 커버를 하냐 하면, 뭘로 트레이닝을 하냐 하면, 예, 리딩을 많이 해요. 책 읽기 있죠? 예. 그렇지만 scientific thinking, 논리적인 사고는 뭐를 많이 해야 되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얘네 둘이가 교환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리딩을 해야 되고 이론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여기서 받지만 그걸 풀어봐야 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애들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그건 책 읽는 거랑 공부 많이 시키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리컬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히스토리컬 팩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히스토리컬 팩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스테이트먼트로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소위 말하는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게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증거라는 거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 statement of fact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거를 t다 혹은 뭐 f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킬 겁니다. 그죠? 네. 이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했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experimental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리에서는 experimental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는 말을 쓰죠. 데이터 기반. 네. 그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거를 통계를 내요. 혹은 뭐 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표가 있으니 예? 어떤 근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주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얘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사실이니 그죠? 이렇게 쭉 가서 나한테 T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죠? 근데 무슨 이게 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어차피 조건부 명제예요. 어차피 조건부 명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그죠? 이게 사실이면 이 결과 스테이트먼트 또한 사실이다.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거든요. 이런데 거짓말하는 방법이 뭐냐? 예. 이게 될라 그러면 이 상태면은 무조건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해요? 그게 아닌 경우가 예.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죠? 똑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얘를 가지고 가면 F가 돼요. 그 요게 있어. 요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를 이렇게 없애버리죠. 예. 없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숨기는 거지. 예.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죠. 예.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무엇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모았어 하는 조건이 퀘스천이라고도 하는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두 번째 사기치는 방법은 뭐냐? 이 첫 번째 사기치는 거는 그래서 조건을 바꾸는 거고 조건을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어차피 숨기는 거는 비슷해요. 숨기는 건 비슷한데 이거 외에 다른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조건들이. 이거는 이제 다른 사실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 조건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직접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쪽에 해당되는 게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거는 아니야 하고 리젝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조건이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조건에 영향을 줘. 조건에 영향을 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인데 빼먹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사실은 결국엔 무슨 얘기냐? 이 사실이 포함될 경우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명제가 U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U인 명제를, unknown인 명제를 true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 히스토리컬 팩트를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되게 많이 칩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사실이 아닌 거를 추가하거나 사실인 거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추가하는 거죠. 그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거짓말 방법인데 그거보다 이거는 되게 지능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제 페북을 통해서 이 어떤 분이 이런 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페북 하시는 제 패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형평성까지는 아니지만 균형감을 잃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링크를 주셨어요. 이게 링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조국 그 사태 때 나온 기사 수가 이만큼이고 윤석열 장모 사태 때 나온 거는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이렇다 뭐 대충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디어 기사들이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저도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기자들은 쓰레기라고 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 기본적인 지금 아이디어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하니까
예,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어요. 예, 기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사 내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내용으로 해서 뭘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과학적 증거 제시를 한 거예요. 이 과학적 증거 제시라는 게 뭐냐면 그 기사 통계를 가지고 예? 조국 그냥 조국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관련 기사 쫙 뭐 표창장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 기사, 그죠? 쫙 이렇게 쫙 이렇게 가져와서, 그죠? 가져와서는 뭘 한 거죠? 예. 이 숫자 뭐 같은 기간으로 했겠죠. 저는 뭐 이것까지 뭐 여기 10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뭐 10일간이라고 합시다. 예, 10일.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이 뭐죠? 예, 편향됐다 이거죠. 예.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조국 아저씨한테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편향된 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인식하는 사람은 셀프죠. 저예요. 그리고 이제 제 패친 친구분은 이렇게 인식을 하신 거죠. 그죠? 편향됐다.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이디어는 그래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이게 확실하게 이 상황이 확실하게 추루가 되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 기사랑 이 기사의 종류랑 그죠? 이 기사의 종류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건이 같아야 돼요. 조건이. 근데 조건이 다르다고. 이 기사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조국을 옹호하는 기사도 첫 번째. 그보다 저는 이 데이터 컬렉션이 예, 저는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빼먹을 뻔했네. 중요하게. 예, 저는 이거 뭐 데이터를 뭐 물론 이제 거짓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냥 참여라고 볼게요. 예, 좋다 이거예요. 이거 참여라고. 예. 참여라고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 기사에는 조국을 옹호하는 기사도 있지만 이거를 반대하는 기사도 있어요. 예. 여기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 기사도 있다고. 예. 여기는 그죠? 여기도 엄밀하게 말해서 찬성하는 사람 기사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기사도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에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옹호하는 기사끼리 비교할 거니까 그러니까 옹호하는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과 윤석열 장모 그러니까 이거죠. 옹호한다는 게 그거죠. 그 조국 딸내미 그 표창장 그거 해도 괜찮다. 억셉터블 하다. 그죠? 윤석열 장모 그거 해주는 거 억셉터블 하다. 예. 이렇게 비교를 하든가.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리젝이다. 윤석열 잘못됐다. 리젝이다. 예.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비교를 하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이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은 그냥 이 시기 때 조국의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 시기 때 그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 편향성이 아니고, 예, 인기도예요, 인기도라고. 틀림없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저도 그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 아저씨를 까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최근에 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예,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예, 조건이 달라요. 그죠? 조건이 달라요. 예, 이게 거짓말하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 조건이 틀림없이 다른데 같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조국의 이야기가 핫토픽이었다고, 메인이었다고. 예,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어느 게 핫토픽이죠? 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핫토픽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핫토픽이라고. 윤석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걸로 사람들이 포커스가 있지, 윤석열 장모권은 포커스가 안 가 있다고. 그러면 포커스가 안 가 있으면 당연히 기사량이 적겠죠. 예, 그런 거예요. 포커스가 틀림없이 달라요. 예, 포커스가 틀림없이 다르다고. 포커스가 다른데 이걸 뭐예요? 그때만큼 핫토픽인데 언급을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현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건 편향된 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몰라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기사가 균형감을 잃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고. 다만 물론 여진이 있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도,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죠. 근데도 그거는 이제 요거는 돼요. 그죠? 근데 여전히 이게 남아 있어. 예. 포커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든 리바이스를 하든 똑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또 이렇다. 오케이. 그럼 제가 억셉트 할게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고로 데이터 쪽을 하시는 분이고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더 이상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저하고 친하기도 하기 때문에 괜히 또 그래서 근데 하여튼 상황은 이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쓰신 이분 있죠? 이분도 기자라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참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정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아니에요. 예, 분석 툴은 요즘 원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데이터 놓고 돌리면 돼. 예, 돌리면 그냥 뭐 그래프 그냥 삐까뻔쩍하게 나오고, 예, 뭐 시뮬레이션 나오고 다 돼요. 예, 문제는 이거라고. 히스토리컬 팩트를, 예? 히스토리컬 팩트를 어떤 증거의 증명을 통해서 가지고 오느냐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이거. 이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요. 예, 데이터가 나오고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라고, 여기. 그리고 이 증거나 증명은 데이터를 더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분이 이 글을 쓰신 이분이 이 데이터를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져오셨겠죠. 그게 얼마나 노가다인데. 제가 노가다인 것도 알고 그 얼마나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된다고. 이거 추루라고 인정한다고. 예. 인정한다고. 근데 참 답답해요.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이게 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똑똑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저는 그게 아이러니해요. 아예 모르면 몰라서 그러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인생 경험 많이 해보시고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계신 분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테이트먼트를 인식을 할 때 감정적인 게 있어서 셀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의 성향은 빤하죠, 그죠? 이 얘기를 하신 분의 정치 성향은 딱 오잖아요, 감이.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기자의 정치 성향도 딱 오잖아. 그리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는 참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을 하냐고. 이건 틀림없이 언노운이잖아. 언노운 명제잖아. 근데 왜 참이라고 우겨요. 이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제발 기자들 기사들 좀 똑바로 씁시다. 데이터만 들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학적인 기사가 아니고 그게 쉽게 해가지고 증명이 된 기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팩터가 되는지 혹은 스테이트먼트 오브 팩트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아날라이즈 하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제발 이거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려면 진짜 수학하고 물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하고 물리를 하셔야 컴퓨터 사이언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학하고 물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사실을 봤었을 때 그나마 객관적이 돼요. 그나마 객관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카오의 김 교수였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이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늘 그렇듯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